반갑습니다.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제가 민방위 교육을 다녀왔거든요. 민방위 교육에서 느꼈었던 그런 요소들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그곳에 오신 이제 강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제가 그쪽 분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, 지금 현재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?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건가? 내가 참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? 뭐 이러한 좀 침체된 분위기,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, 제가 몇 개월 전에 품었었던 마음은 분명 그분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느꼈었던 그런 열정이라든지, 그리고 난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 볼까 해요. 일단 오늘 느낀 점은 마지막 강의에 있었습니다. 이제 오후 교시라고 해서 제가 2시부터 6시까지 교육이었는데 4시부터 이제 6시 교육을 담당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교육을 했는데, 배울 점은 참 많았지만 한편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내용 주제와는 좀 동떨어진 유머라든지 마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펼침으로써 청중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은, 그런 열정이나 이런 모습들은 참 좋았는데, 아무리 민방위 교육이고 아무리 이곳에 오신 분들이 90% 이상은 흥미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, 기본적으로 교육에는 내가 어떤 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어요. 이제 퍼센테이지라든지 그 교육이 접합을 시켜서 잘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농담을 하더라도 교육과는 좀 동떨어진 농담을 하거나, 마술을 보여주더라도 교육과는 좀 동떨어진, 이제 10가지 마술이 보여준다고 예를 들었을 때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이제 교육에 좀 결부되는 마술이었고, 나머지는 다 그냥 시선을 잡기 위한, 청중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그런 하나의 마술이었다는 거.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,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셔야 되고, 이렇게 청중에게 좀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, 내가 저 위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? 나는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겠구나, 이런 이제 배울 점도 있었고요. 그리고 더 배울 점이 있었던 것은, 연세가 저도 50세가 넘으신 것 같은데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 소신껏, 그리고 자기 주관에 맞게끔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참 반했습니다. 뭔가 전달하는 내용과 주제가 많이 엇나갔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거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, 그리고 어떤 메모지에 이제 작성을 해서 계속 잊어버릴 때마다 그 메모지를 보면서 또 그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,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초보 강사님인가? 라는 생각도 들지만, 또 강연하시는 모습 보면 베테랑인데? 라는 또 생각도 들고, 어떤 게 그분의 진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의 모습, 그분의 강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배울 점이 참 많구나, 내가 저런 것들을 참 중요시 여기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. 그 이전 시간에는 재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, 쉽게 말해서 이제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 환경적인 재난도 있고 테러에 관련된 재난도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자연 환경적인 재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고, 그 중에 가장 크게 화두가 됐던 게 지진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지진 교육이 그 1시간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와서 저한테 가장 각인이 깊게 박혔는지 모르겠지만, 우리나라도 지진에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나라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해봐요. 현재까지는 좀 안전지대에 속해 있지만, 우리나라 건물 중에 얼마나 지진이 3이나 4가 넘어갔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고, 이 안전 불감증이 불러오는 나중에 큰 정말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또 생각도 해봅니다.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이뤄지고, 진짜 실습을 해보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는 것처럼 정말 실습을 해보면서 그런 좀 인지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. 그리고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예전에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루머가 많이 떠돌았는데, 정말 이거는 루머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. 거의 진짜 화산재를 뒤엎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,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제 화산재가
우리나라로 덮치냐 아니면 일본 쪽으로 가냐 뭐 이런 방향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백두산이라는 그 천지의 물이 한꺼번에 폭발할 정도의 화산이 폭발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라고 합니다. 그만큼 지구가 생긴 이래 지구가 생긴 이래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현대에서는 가장 큰 폭발력 있는 그런 화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15억 톤이라는 물이 백두산 천지에 있는데 그거를 뚫고 올라올 정도의 화산 힘이라면 그 물이 증발했을 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금방 40km 이내는 거의 초토화가 되고 또 그 물이 소낙지처럼 집중호우처럼 막 쏟아지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화산재가 날려서 거의 우리나라 한반도 다 뒤엎을 수 있을 정도 그 이상의 재를 뒤엎을 수 있을 정도로 대기층에 뭐 1km 가까이 이 정도 화산재를 뒤엎는다고 하더라고요. 어마어마한 상상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그런 것 그냥 갖고 있어야 될 의식이지 않을까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분 또한 베테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. 다만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말이 좀 빠르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과 이렇게 따라가는 것과 매치가 안 돼서 시간이 좀 쫓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. 제가 이제 그쪽에서 느꼈던 것들은 마지막에 오셨던 분은 좀 역동적이면서 뭔가 이끌어내려고 하는 타입이었고 두 번째 분은 자기 주장대로 이끌어가시는 분이었고 첫 번째 같은 분은 그냥 주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나가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딱 봤을 때 참 다양한 분들이 강의를 하고 계시구나.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분들을 봤다면 지금은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누군가를 피드백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드백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제 또한 그런 입장이 되어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워야 할 점은 배우고 또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될 점들은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서 그동안은 한 번도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막 가슴속에다 쿵쾅쿵쾅 했어도 앞으로 나갈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면 오늘은 당당하게 맨 앞줄에 맨 정가운데 앉았고 그리고 손을 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솔직히 좀 만설이었습니다. 처음부터 나갔으면 참 멋있을 텐데 처음부터는 못 나가겠고 두 번째 이제 할 때 딱 일어서려고 했는데 누가 먼저 나오시더라고요. 놓쳤구나. 내가 먼저 딱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 멋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물론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야 별로 신경도 안 쓰죠. 제 스스로의 위안이고 제 스스로의 만족감인 겁니다. 앞에 나가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던 게 뭐였냐면 앞에 나가서 많은 분들의 눈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예전에는 못 봤거든요. 창피해서 그냥 앞에서 삐쭉삐쭉 이랬다면 지금은 정확하게 그분들의 눈을 응시하면서 그분들의 표정,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,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지, 코를 파고 있는지, 아니면 옆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는지, 아니면 팔짱 끼고 자고 있는지, 음악을 듣고 있는지, 위에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, 2층도 있었거든요.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서 건물의 위치, 그러니까 자석 배치가 있거든요. 자석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. 중앙이 저렇게 되어 있었네. 예전에 저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, 2층은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. 이쪽에만 사람이 차 있네. 이쪽엔 사람이 비어 있네. 뭐 이런 것들을 다 눈에 한눈에 보일 수 있었고,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, 창피한 마음 때문에 잘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점점 2분, 3분이 지나갈수록 그분들과 시선을 맞추시고, 그분들이 뭘 하는지, 그분들이 왜 웃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, 스스로 멋잖아서 좀 창피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시선의 행복감 내가 이 자리에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정말 몇 년 전부터 예비군 훈련할 때도 그렇고 민방위 훈련할 때도 있고 꼭 한번 이렇게 눌러보고 싶었던 그 인형을 정말 제가 손으로 직접 대고 눌러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기 때문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우르르 몰려나가면 제가 맨 앞자리에 또 일어서서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아서 앞에 있던 그 인형들을 가방 속에 넣는 작업을 도와드렸더니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정말 고맙습니다. 이렇게 나와서서 도와주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좀 아쉬웠던 것은 인사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명함도 교환해보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만큼의
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겠죠. 아직 부족하기도 하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채워지고 나중에 내공이 많이 쌓아지면, 물론 그때도 더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. 더 쌓아지면 명함도 주고받고 여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. 물론 이제 내년이면 민방위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뭐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, 민방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, 어느 강연장에 가든, 어느 모임에 가든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머뭇거리고 뒤로 빼기보다는 한 발 앞으로 나가서 해볼 수 있는 용기. 뭐 노래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뭐 노래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. 뭐 제가 노래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춤은 정말 안 되기 때문에, 어쨌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런 용기들을 많이 키워서 정말 오늘처럼 나갔을 때 당당하게 떨리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 눈빛과 교환을 하면서 그분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고 계실까? 저분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? 왜 이 자리에 서면 이런 것들이 보일까? 나는 어떻게 해야지 저분들이 시선을 받을 수 있을까?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도전해보는 삶,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슬럼프기고요. 정말 스스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뭐 동영상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내가 강사로서 잘 할 수 있을까? 내 강사를 길로서 잘 갈고 있는 것인가?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것인가?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회사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. 근데 이런 시기를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동영상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최근 들어서 시간 맞추는 게 딱 좀 알맞아졌다고 느껴지는 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면 스스로 이렇게 시간을 보게 되는, 그리고 이 시간에 맞출 수 있는 능력도 조금씩 나아진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. 오늘 동영상 얘기는 여기서 얘기가 아니라 동영상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정리를 해보는 게 낫겠죠. 정리를 하자면, 강사가 된다면 나는 저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주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청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,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가서 나의 이야기를, 그리고 좀 창피하더라도 항상 나가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생활을 하자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.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의 삶을, 여러분들의 꿈을,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.